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정책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 다이얼로그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청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경기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제도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청년 정책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여야 청년 대표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국민의힘 청년 수석 김현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장민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1410만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청년수석 과천 출신의 김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현욱 아나운서, 김현석 의원님. 그래서 약간 친근하고요. 또 장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있는 장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는데요. 오늘 재밌게 방송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반갑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친하시죠?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시다 보니까 친하실 것 같아요. 같이 교육도 받고. 그러시구나. 이게 청년 의원이면 몇 살까지? 시청자분들이 뭐 오케이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칩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나는 지금 들어가도 청년이 못 되네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미 놓쳐버렸네요, 시기를. 네, 두 분이 이제 청년 의원이시잖아요. 네. 청년 도의원의 입성기 제가 궁금한데요. 한 번씩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네. 예. 저는 뭐 초선 도의원이지만 이제 과천 시의원을 한번 걸치고 이제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의원을 어떻게 도전했냐까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지역 언론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딱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내가 한번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해서 들어가 봤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 아니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악성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네.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뭐 시의원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도의원으로 올라가니까 뭐 시의원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과천의 단설 중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뭐 시의원 때는 아예 뭐 어떻게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도의원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서 지난 5월달에 이제 고시가 나가지고 이제 좀 잘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때 시의원 때는 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도로 가서 하니까 또 안 풀리는 게 있으니까 또 국회를 가가지고 이제 뭐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환노위 쪽 가가지고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 이제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기자셨고, 근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저거 뭐 의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조금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되긴 하겠죠. 아주 호기롭게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기자 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하는 거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그러니까 그 정신을 품고 이제 시의원을 할 때는 시의원보다는 도의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다. 라고 도의원을 해보니까 시의원으로서는 못하는 게 또 도의원으로서는 이룰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도의원으로 하다가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보니까 국회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또 들고, 점점 이렇게 정치에 대한 그 꿈이 점점 더 커지네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갈증도 느끼고 도전 과정도 느끼고 막 그런 상황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세요? 저는 대학생 때 정당에 지금의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있어서 이미 대학교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네. 오, 네네. 네, 뭐 정치 활동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당 안에 대학생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선출직 정치를 꿈꾸기보다는 네. 먼저 청년들의 좀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좀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겠다. 당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행정에도 좀 전달을 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학생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오게 된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엄청 장원님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네. 좀 한계도 많이 느꼈죠. 그냥 대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또한 역시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직접 변화가 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네네. 그러던 와중에 네. 또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광역 비례대표를 오디션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디션에 좀 응모를 해가지고 예, 예. 네, 상당한 경쟁을 뚫고 그 어렵다는 오디션에서 여기 핑미에 앉아 성공하셨네요. 있습니다. 당당하게 네. 예, 합격을 하신 셈이네요. 예, 너무 그러면은 힘들었습니다. 그 아까 갖고 있는 한계나 어려움 같은 거는 김 의원님과 비슷한 경우인가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일반 이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또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좀 소통 창구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한 분은 기자 생활하시고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이 되셨고 한 분은 대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시다가 오디션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당당히 또 도의원이 되셨습니다. 과정이 좀 다른데 이 과정이 다르면 어떻게 좀 하시는 일이라든지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그래도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나요? 어때요? 두 분이 생각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큰 얼개는 네. 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직분 자체가 네.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민원의 어떤 해결 방안을 어떤 아이디어로 갖고 가냐 접근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궁극적인 어떤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네. 서로 뭐 지역의 민원을 뭐 해결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정으로 가는 거는 예. 마찬가지다. 네네. 혹시 뭐 장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정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중간자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풀어나가는 좀 세부적인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 도민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의지도 되고 네. 또 당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그 송 아나운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얼마 전 통계청이 지역별 청년 인구를 발표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1위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경기도의 청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도의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전체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 저 경기도가 청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뭐 5분 발언할 때 1,360만 얘기하다가 지금 1,400만이 넘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올해 경기도 청년 주제 보니까 45개 청년 관련 사업에 예산 한 2,700억 정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네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네. 이제 단순한 양적인 확대보다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이제 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을 보면은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데 기본적인 언어 기준조차 없다 보니까 네. 참관 청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또 지금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조은희 의원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계신 거네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렇지만 이제 이루어졌는데. 질적인 부분, 이 세부적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또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 예. 장원님도 혹시 같은 시각이십니까? 일단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지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가 아까 뭐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고 네. 그리고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특성도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농촌, 어떤 바다를 또 끼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에 또 거주하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예.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많이 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또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청년들의 이러한 어떤 변화된 삶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기도가 그거를 잘 받아 안아서 좀 좋은 정책으로 많이 내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디테일한 면에서는 아쉬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어떤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보다 더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가 31개 기초 시군을 이렇게 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니만큼 31개 시군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들을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중에서는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지점도 있는데 경기도가 좀 우산 역할을 잘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좀 받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한다면 아까 김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네네. 부분들이 네. 좀 이른 시기에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진짜 분포가 넓게 형성이 돼 있고 네, 맞아요. 또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시군이 공교롭게 또 우리가 잘 아는 31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게 돌아다녀야 할 지역도 너무 많아서 두 분이 굉장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김 의원님, 장 의원님처럼 이 청년 의원들이 기존의 정치에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네네. 이 청년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시의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약간 좀 무시를 당한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네. 일부러 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러 좀 약간 올드하게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너무 젊어 보이면 예, 너무 30대 중반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예, 보통 시청 행감이나 이런 거 하면 5급 과장님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50대 중반 후반이세요. 그러면 좀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젊은 나이에 사업 시작하면 네. 이렇게 비슷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좀 올드하게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버샵 같은 거 다니시는구나,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러거든요. 네. 일부러 바버샵 가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일부러 그때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좀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워낙 젊어 보이세요. 피부가 네. 너무 좋으세요. 네. 또 7년 전이랑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한참 네. 젊어 보이시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청년의원들이 이제 전체적인 청년의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하면 저희가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뭐 헤쳐나가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의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신 것 같아요. 네.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저희가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이슈에 확 꽂히면 진짜 왜 장 의원님 같은 건 저보다 더 잘하시지만 네. 이슈 파이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예. 예. 밀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그렇죠. 세실 거 아닙니까? 하나 꽂히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예. 이제 뭐 솔직히 뭐 앞뒤 안 보고 이제 저돌적으로 가는 부분도 예. 있고 이제 이거는 꼭 내가 내 임기 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끝까지 이거로 관찰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 의원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청년의 그 DNA 속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장 의원님도 굉장히 젊어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어려 보인다는 표현을 쓸 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목이 좀 쉽게 된다? 아, 다니면. 어떠한 뭐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지점도 더 이제 눈에 띄고 또 안 좋은 걸 했었을 때도 또 눈에 띄고 하다 보니까 아까 김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놓칠 때가 있고 조금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데미지를 일찍 입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좀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네.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나이라든가 또 어떤 또 의원으로 치면은 선수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초선 청년 의원이다 하면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물론 열정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네. 조금 힘든 지점은 있어서 그런 지점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례의원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다음은 또 이제 지역구 활동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죠? 그래야죠. 파이팅. 마우스의 네. 그 품은 뜻들이 다 하나씩 굉장히 있죠. 많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최근 아까 그 장 의원님도 대학교 때부터 정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은 이런 청년 정치인을 기대하고 또 선호한다. 아니면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청년 정치인 상 같은 게 있을까요? 김 의원님? 젊은 정치, 청년 정치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철학이나 제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네. 단순히 연령, 지금 39세냐, 45세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을 기대하는 건 이게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낡은 정치, 구태 정치, 속된 말로 꼰대 정치 이를 바꿔달라는 열망이 청년 정치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꿈꾸는 후배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런 청년 정치를 열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 의원님, 순간 궁금해졌는데 만 45세에 딱 청년 정치인이 되면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넘어가 버리나요? 이게 기준이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일 기준이에요? 예, 당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또 선거 때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45세 딱 걸쳐도 네. 청년 정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지방선거 있는데 네. 다행히도 내년에도 이제 청년 정치인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예. 장 의원님은 어떤 청년 다행히- 정치인상을 갖고 저는 계십니까? 다행히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까지도 청년 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서로 약간의 정책 의식을 가졌어요. 이거를 좀 많이 부럽습니다. 좋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러워요. 네. 예, 우선- 바람직합니다, 두 분. 예.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정치가 좀 바뀌고 변화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당 안에서 좀 주요하게 활동하느냐, 당 밖에서 하느냐인데요. 당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청년위원회와 같은 당내 조직에서 좀 어린 나이부터 활동을 하면서 당의 어떤 체계라든가 아니면 정치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가까이서 보면서 체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기회들이 좀 있었고 네. 만약에 내가 당 밖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좀 관심 있어하는 분야,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네. 이런 언론 방송이라든지. 방송 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보좌진을 네, 네. 통해서 뭔가 뒤에서 서포팅하는 또 능력을 좀 탁월하게 키워서 내가 나중에 플레이어가 됐었을 때 그걸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면 또 본인의 실력을 키운다고 하면 또 정치에 입문했었을 때보다 더 장점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어우러져서 좀 민주당 안에서 같이 청년 정치를 좀 꿈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정치 그러면 정치라고만 생각했는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방송도 저희처럼 MC도 있지만 요 뒤에 숨은 주역들인 카메라 감독님들도 계시고 PD도 있고 이렇듯이 각자 역할이 다 있네요. 예. 저 잠시 꿈을 가졌어요. 네. 정치에 관심 있으세요? 아예 혹하는데요. 저 아직 어. 10년 남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뭐가 10년 남아요? 청년 정치인까지 10년이 남은 것 같아서 45까지? 네. 은근 또 본인 나이가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청년들이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분의 의정 활동을 조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과 청년 조례가 눈에 띄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년을 대표해서 네. 비례대표로 오다 보니까 좀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 중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이기도 한데요. 청년 기본 조례를 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좀 청년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의 달라진 시대상을 좀 반영해서 보다 더 행정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좀 받아안게 하기 위한 좀 조례 개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기본 조례를 신설을 했는데요. 경기도에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들이 있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그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청소년들이 보다 더 본인의 꿈을 경기도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조례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조례를, 청소년 기본 조례를 또 발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네. 이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무엇이냐면 청년과 청소년, 그러니까 미래세대들을 위한 뒷받침하는 어떤 산하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보다 더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네. 지속 가능하게 본인의 꿈을 경기도에서 펼칠 수 있도록 네, 네. 경기도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에서 신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야, 뭐 준비돼 있는 분처럼 그냥 세 가지 조례를 자자자자자 입에 모토를 달듯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 예. 열정. 네. 이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도 선정이 됐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조례 지원 대상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인데,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 또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청소년 어떤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어떤 정담회 등등 뭐 공청회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좀 더 최대한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서 만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좀 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야 구체적으로 조례 안에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에 대해서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또 이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단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분이 각 당의 대표로 나오셔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 조례가 눈에 띕니다. 네. 예. 방송을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조례. 장 의원님은 세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김 의원님도 세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소개보다는 확실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를 확실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 10월에 통과된 이제 경기도 교육청 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이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 발의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 쪽에 많이 매진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경기도 내 혹시 아나운서님, 이게 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이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5,000개? 5,000개나 딱 반이면 2,500개. 에? 생각보다 적네요. 아니 한 3,000개도 되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 운동장 하면은 이제 마사토 운동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하 2,500개쯤 되는 학교가 이제 네.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 근데 이제 마사토가 솔직히 관리하기가 되게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모되면서 이제 비산 먼지들이 발생해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기존의 유해성 검사는 이제 중금속이나 유기 물질에만 국한이 돼 있어가지고 전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조사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항목에 비산먼지 측정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호흡수가 더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비산먼지에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예, 예. 이 먼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게 체크하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오. 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정책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네. 담당 부서랑 이제 다 관계자를 불러서 이제 좀 기본 방향 구체화했고 이제 교육감님에게도 이제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촉구해가지고 네. 공론화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조례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뭐 두세 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네. 나는 깊이 있게 한 가지만 파겠다 해가지고 네. 대표적인 조례 하나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조례 제정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례 이게 제가 민원이랑 조례랑 이렇게 매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아니 건의안으로 간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성사시켰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기부 체납 부분이나 학교랑 좀 이렇게 다툼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다가 계류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 조합이랑 학교 운영이랑 잘못하면은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중간에 이제 잘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 합의점을 돌출을 해가지고 네네. 큰 틀에서 어떤 이제 좀 합의를 한 게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조합이랑 합의를 도장 찍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실제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랑 네네. 학교 운영에 동의가 없으면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이 분들의 어떤 니즈랑 조합 측의 어떤 현실을 중간 적절한 타협점을 해가지고 중간까지 이 선을 지키자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만들었고요. 야, 그것도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다 하셔가지고 네. 결론까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뭐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주 듣는 민원들이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학교 뭐 화장실 제가 지난달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네. 아직도 화병기가 7알이 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급식실을 가보니까 저희 과천에 이제 서울대공원이 있습니다. 네네. 예, 파충류관에 있는 이구아나를 키워도 좀 잘 살겠다 할 정도 되게 습했어요. 학교 급식실에. 이럴 수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 개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교 예산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피드백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드리고 뭐 제가 원래 제가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였다가 사보임을 돼서 교육행정위원회로 갔었습니다. 전반기에. 네네. 그때도 이제 유치원에 증축하는데 한 비가 40군데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저도 좀 늦게 파악했는데 뭐 시의회에서 파악을 좀 늦게 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좀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이제 피드백이 빠르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도 일이 벌써 한 서너 개잖아요. 네, 그죠? 신경 쓰실 게 예.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정말 활발하게 현장을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의원님들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네. 두 분은 그래도 심장이 아주 팍팍팍 뛰고 있는 젊은 청년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 의원들하고 좀 다른 방식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온라인 소통을 활용하거나 또는 최신 어떤 기술인 뭐 AI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나 너무 궁금한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 좀 하시면서 발의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장 의원님?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AI는 진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기본으로. 네, 특히나 물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좀 활용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또 이게 편하게 쉽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소통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SNS를 활용한 소통도 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좀 전통적인 소통 방식이 또 되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문자든 전화든 말씀하셨듯이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빨라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네. 보내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네. 이 부분은 좀 시급성이 좀 요한다 하면 그렇죠. 직접 만나 뵙고 그런 부분을 좀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물론 이것을 어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법을 도출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계기를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는 네, 경우도 네. 많이 있다는 점에서는 네. 좀 전보다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은 역시 발로 뛰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 AI 부분은 이제 진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좀 쓰다 많이 안 썼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제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교육 관련돼서 제가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의정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교육 과정들이 그런 있는데. 것들을 올리면 이제 네. 의원들이 저희가 6명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제 여야 1명씩 이제 해서 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그거를 또 평가를 해주는 위원인데 가부를 근데 보면은 혹시 뭐 이 교육 과정도 추천도 해주시고 필요한 걸 찾아주시고 또 평가하고 그런 그거는 건가요? 직원들이 하고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올린 부분에서 이거를 승인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 네. 근데 보면은 AI에 관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만큼. AI랑 뭐 드론. 네. 드론은
예전만큼은 아닌데 이제 네. AI가 참 많고 오. 그래서 저도 초창기부터 AI 뭐 GPT를 많이 쓰던 입장에서 네네네네.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축사를 하라고 할 때 당황해가지고 그냥 얼른 축사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축사 좀 하나 만들어줘.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혹시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축사한 적은 없죠?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경우 있었나 보다.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제는 업무에 많이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들 정리해가지고 의사로 뽑아줘 이런 것들도 GPT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국회 같은 데 보면 요즘 크로바 노트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크로바 노트로 텍스트를 음성을 텍스트로 한 다음에 그걸 GPT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예. 저희도 그걸 많이 씁니다. 아, 두 분 다 청년 의원답게 다양한 툴을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네네. 이렇게 다양한 툴도 활용하시고 또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또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나 조례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장 의원님. 저는 조만간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네. 김혜석 위원님이 소속된 상임위, 그러니까 네. 교육청 소관, 네. 상임위에서 소관을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조례나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그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제가 속한 상임위이기도 해가지고 네. 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진로 교육을 그래도 동질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국회로 따지면은 원내 조직, 원외 조직 이렇게 되네요, 그죠? 좀 이게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지난 6월 회기 때 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경기도 교육청 안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네네. 노조들 인체로 지원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행 기준이 좀 미비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13개 노조에 이제 12억 보증금에 연 한 2억 얼마 좀 2억 5천만 원 정도 월세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조합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각각인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경기도의 이제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1시 1교육지원청 이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아, 하나의 시에는 하나의 교육청으로 돌아. 예. 네. 일례로 우리가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네. 화성 인구가 120만쯤 되고 어우, 엄청 오산이야 많죠. 20몇 만인데 네.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이 오산에 있어요. 오. 이 화성에다가 교육청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오산 교육지원청은 유휴군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려면 뭐 노조 사무실 같은 경우를 네. 그런 데 하면 어떻겠냐,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 효율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아직 조례로서까지는 아직 지금 실무진들과 협의를 중이고 뭐 네. 노조에 대해서 뭐 억압하기 이게 아니라 좀 한정된 어떤 재화를 좀 잘 분배해가지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예산이 갈수록 부족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조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시의원도 여기 네. 마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그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과천이요. GTX-C 지식정보타운 학교 문제, 네. 원도심 재생 등등등 보니까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저보다는 이제 우리 과천 시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거긴 한데 네네네. GTX-C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 연장 부분이 계속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어디에 어느 역이 들어가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교육 문제로 국한하자면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신설 부분 그리고 지금
과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부부에서 계속 학부모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과천에 고등학교가 외고가 하나 있고 일반계 국어가 3개가 있는데 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지금 되는 게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천이 지금 3개 학교에서 평균 200명 정도입니다. 학교 학생 수가요? 예, 한 학교는 이제 한 1학년이 한 80명까지 떨어졌고 네. 나머지 학교도 200몇 명 정도라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학교를 좀 재구조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접근한 좀 애로사항이 있죠. 아니 근데 과천이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주는 지역이 아닌데 네. 왜 학생 수 이렇게 적은 거죠? 과천에서 좀 불호 학교에 대해서 과천이 보면은 한 2할 정도가 타 학교로 다른 유학을 지역으로 가나요? 네. 특목고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예. 이게 또 왜냐면 사립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였으면은 이제 해결이 잘 됐을 텐데 네.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학법 같은 거 보면은 사학에 대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법 개정도 분명히 필요한 사안인 거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과천은 교육 현안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랑 이제 중학교 신설 부분. 예. 그리고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최근 신설됐지만 2030 한 3년 이때까지는 과천지구 3기 신도시 이가 또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학교 신설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구조적인 조정이 네. 좀 필요하겠네요. 중학교가 그죠? 저희가 네. 이제 현재 3개 있고 고등학교가 네네. 4개입니다. 이제 보통 초, 중, 고 갈수록 네. 피라미드 형식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래요. 과천은 오히려 좀 항아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특이한 구조네. 예, 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정말 수건입니다. 네네네. 아유, 교육적인 부분이 참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된 이런 정담회도 개최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올해만 제가 3차례 정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뭐 대선 끝나고 뭐 대선 전부터 계속 정담회를 열어달라고 학부모님 요청이 왔는데 네네. 선거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선거 때는 저희가 일선에서 뛰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정담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2차례가 이제 어떤 고교 현황 관련된 정담회를 열었고 한 차례는 이제 그 중학교 신설 관련해가지고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 환경부랑 이제 국토부, LH가 입장이 달라가지고 이제 LH가 끼는 사업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환경부에서도 이제 녹지 비율 이런 부분 이슈가 돼가지고 학교 허가 신설 부분에서 계속 이제 밖으로 노니까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밖으로 계속 그게 어려웠어요. 정말 예.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예. 저도 국회까지 가가지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네. 겨우겨우 5월 29일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기관별로 네. 본인들의 입장차가 크니까 이게 유연하게 뭔가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경부 입장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네. 환경부는 어떤 지역을 할 때 녹지 비율을 꼭 맞춰야 그렇죠, 된다는 게 그렇죠. 있고 예. 이제 LH나 이제 국토부 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부지 그죠? 선정부터 많이 고생이 좀 예. 했죠. 큰 수건 과제를 갖고 계시네요, 김 의원님께서는. 네. 자, 장민수 비례대표께서는 이제 안양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비례대표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지역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고 자란 곳이 안양이신 거죠. 그래서 안양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 안양이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는 도시잖아요. 또 보니까 학생들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거, 청년 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계신다고요. 우선 안양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청년 정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네, 지자체 네.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안양은 여러 가지 뭐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거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뭔가 소통을 위한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그거를 좀 받아안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또 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지점은 안양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비를 지원했던 정책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호응을 얻어서 지금은 경기도 정책으로 격상이 돼가지고 네. 경기도 전역으로 좀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는 거니만큼 안양시는 계속 청년들을 위한 좀 뭐랄까요? 의견을 많이 받아서 네네. 그 정책으로 받아안는 듯한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안양시에서 이제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고 네네. 청년 활동가로서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제 좀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축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요즘에 그 댄스 축제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안양 시민 축제가 시민 축제가 이제 춤 축제로 조금 맞아, 맞아, 이제 맞아. 변화가 돼서 또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막 펼치고 이렇게 리아킴이 또 안양 출신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참가해 보셨는지? 저는 춤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춤을 통한 어떤 예. 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인상 깊었던 문구가 제가 발표했던 문구는 아니지만 안양시의 반려견 축제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반려견 축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청년 축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축제는 있는데 왜 청년 축제는 없냐? 안양이 그렇게 청년이 얘기 안 하셨겠죠. 반려견보다 청년이 반려견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덜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한 청년이 있어서 그 호소가 받아들여져가지고 또 청년들이 마음껏 의견도 말하고 네, 네. 또 여러 가지 즐길거리도 만들어내는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꽤 모범적으로 축제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청년들이 또 안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리고 이번에 시정구호 중에 하나가 청년 특별도시 안양이라는 시정구호가 또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안양이 되기 위해서 저도 또 많은 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성과를 많이 이뤄내셨네요. 네, 예. 그러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안양시 간담회에서 1인 가구 종합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 1인 가구 문제를 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좀 전면 개정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네.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1인 가구 하면 그거 그냥 청년들이 그냥 자취하는 거? 네, 네. 뭐 그냥 학교나 뭐 직장 때문에 자취하는 거 아니야? 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이제 하는 가구의 형태라고 알고 있으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거의 모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가구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 수로 변모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또 걸쳐 있습니다. 노년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본인이 원해서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또 도시층들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1인 가구 하면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가구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네. 공공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보다듬어야 할 부분들은 좀 보다듬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제가 좀 드렸고 또 안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1인 가구 형태들에 있어서도 안양시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네. 내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 혹은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네. 정치라는 게 꼭 내가 경험해 왔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각에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간극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좁혀나가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소관하는 상임위에 어린이집도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어린이집이 몇만 개거든요. 네, 어린이집을 좀 자주 다닐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야기하면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지만 네. 우리 어린이집 근데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서 경험이 있어요. 네. 이제 시의원 때 어떤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례였는데 저만 유일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이게 과천 인구가 늘어나면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을 두 자녀만 둘째부터 지원해 주는 거 아마 첫째부터 지원하는 걸로 아마 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저는 과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비용 추계가 제대로 안 되면 향후 재정 운영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으면 저도 아마 찬성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고 보니까 조금 바뀌시는 거죠. 예, 바뀌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장 의원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처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특히 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시야가 많이 변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가 곧 삶이고 삶이고 정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더 많은 활동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청년 도의원분들과 함께해서 네. 오늘 에너지가 정말 좋다라는 아우, 생각이 예. 드네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3년 차를 지나 4년 차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기의 막바지를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간 저는 청년 비례대표로서 청년들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께서 기대한 새로운 정치를 좀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는데 시행착오도 겪고 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무리를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서 그래도 4년간 주어진 임기 안에 소임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저는 또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안양의 발전의 동력을 또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도의 발전을 어떻게 함께 도모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응원하겠고요. 자, 김 의원님. 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제 딸아이가 이제 어제 3살 생일을 아이고,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과천의 미래이자 우리 교육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남은 임기 동안에 책임감을 갖고 우리 과천과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현장과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청년 수석으로 임명된 만큼 청년 정책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말씀처럼 사실은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두 분이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청년은 두 분과 함께 청년 정치의 의미와 의정 활동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 정치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